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를 해야 합니다. 보완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이 지불한 평균 월세 금액이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월세 거래의 3분의 1은 100만 원 초과 고액 월세로 고금리 장기화 속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구축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 속 정책 금융 축소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매수자들이 신축보다 집값이 저렴한 구축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MZ세대 사이에서 유행을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각자 스스로 살기를 꾀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 안에는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좀 깔려 있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주거 문화에도 이런 트렌드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도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명 각자 공생룸이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 그리고 시장 방향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고 또 여러분의 투자 계획에도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좀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환하게 갤 수 있도록 또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내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 시장 주택은 항상 상승하지만은 않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우리 주기를 왕복할 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 예전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엔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중에 유동자금이 말라가지고 아무래도 가격이 급하게 상승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시장만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아니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딴 게 없습니다. 바로 재개발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있는 지역들의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이 한 점만 알고 가셔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가져가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고 또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꼭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역들에도 재개발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셔서 또 좋은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깨끗이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필히 존재하니까요. 그 방법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방법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문자 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먼저 문자 사연을 좀 살펴보고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사연입니다. 뒷번호 249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여유자금을 1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서울 일대에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도움을 청합니다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재테크 계획하고 계시는데 적은 돈으로 좀 시간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길잡이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께서는 여유 자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유 자금이 현재 1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억 원. 그리고 누구의 투자로 하시느냐 물어보셨을 때 바로 자녀분의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녀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향후에 시간을 두고 시간이 지난다면 굉장히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간을 두고 부동산 상품이 가격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품이 어떤 게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을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왜냐?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여유자금 1억 원이 예전에는 굉장히 좀 큰 돈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워낙 자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굉장히 그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억 원이 예전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 가지 답이 있다는 거죠. 자, 1억 원의 가치가 현재 많이 떨어졌는데 예전에 비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에 자본주의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풀어야지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것만 알고 있다면 이 현재 1억 원이 향후에는 또 지금의 5천만 원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가치로 떨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현금의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동산 가격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만 투자할 그런 각오만 되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산 시장이 그런 거겠죠. 자, 그렇지만 자산 시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건 뭐 채권은 잘 모르기도 하고 주식을 하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기란 굉장히 힘든 구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단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우리가 지금 현재 1억이라도 굉장히 좋은 지역에 괜찮은 지역에 잘만 투자를 한다면 이 자녀분들이 시간을 두고 나중에 향후 10년이나 20년이 지났을 때 그때 가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 사연을 보내주셨을 거고 제가 거기에 꼭 맞는 해답 어디에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어차피 서울에 투자하실 거죠. 서울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게 서울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한강이라는 거죠. 이 서울의 한강 주변으로 해서 가장 아파트가 많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한강 주변으로 해서 가장 비싼 거는 확실한 거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강북 지역에 서울 도심이죠. 한양 도심이 가장 가격이 높았다 그러면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이때쯤 되겠죠. 가장 높았다 그러면 이제는 강남 영등포 이쪽으로 해서 가격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강남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할 자금이 많이 있다 그러면 물론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은 이 강북에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용산이나 마포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자, 둘 다 한강을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일단 강남을 지켜봤을 때 이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강북보다는 가급적이면 강남을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강남, 영등포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만약 자금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강북이 아니고 강남이라도 약간 더 밑으로 바라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디를 투자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이제 1억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파트는 워낙 비싸니까 차치를 하고요. 빌라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불확실성이 높은 것보다는 아주 리스크가 적은 확실한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어디가 가장 괜찮으냐라고 봤을 때 이 우리 금천구 쪽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지도 화면을 띄우면 여러분들께서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다른 지도를 한번 띄워놓고 봐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요 파란색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는 요 지역들이 다 재개발 구역이나 아니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아무래도 좀 군집되어 있는 재개발 후보지나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들이 향후에 아파트로 그 지역이 바뀐다면 대단지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란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로 전체적인 지역이 많이 바뀌었을 때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 될 거고 중산층의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면 그 지역에 아무래도 우리 생각했을 때 교육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져질 겁니다. 그러면 교육의 수준이 올라갈 거고 학군이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입되는 그런 유인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 중에 가급적이면 군집되어 있는 곳들을 봐야 되는데 자 거기에서 시흥을 제가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시흥을 바라봐야 되느냐?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천구청역이 있죠. 금천구청역이 있고 여기 금천구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옆쪽으로 오른쪽으로 잠깐 이렇게 시야를 좀 돌려보시면 여기 중간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돼 있거나 아니면 조합이 설립되기 직전인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신속통합기획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모아타운이 하나 있고 또 옆에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공공재개발 또 신속통합기획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 이 부분들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곳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천구 자체가 굉장히 노후 저층 주거 지역으로 오래된 빌라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열망도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 하는 열망도 굉장히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재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살펴드리면 여기 독산 B구역이라고 있고요. 이 B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작년에 재개발 신청을 한번 했다가 신속통합에 신청을 했다가 서울시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만 후보지에 선정되지는 못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하나 있고요. 또 옆에 보면 독산 C구역이라고 해서 이 C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을 위해서 일단 금천구청에 사전검토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바로 아래쪽에 보면 여기 뉴독산이라고 해가지고 뉴독산 여기 지역도 C구역과 마찬가지로 현재 금천구청에 사전검토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여기 독산 A구역이라고 해서 이 A구역도 지금 현재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곳들을 합쳐서 봐야 되겠죠. 합쳐서 본다 그러면 여기 일대는 지금 굉장히 큰 구역이 아파트로 형성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장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바로 위쪽이 우리가 보시듯이 이쪽이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 바로 위에 또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상에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기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바로 앞쪽으로 해서 여기에 점선으로 쭉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안산선이라고 하죠. 신안산선이 여기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아직까지 지금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운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바로 이게 2024년에 개통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개통 예정. 자, 그러면 바로 내년이죠. 내년인데 아무래도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딜레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2025년쯤에 개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개통되면 이 지역 일대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겠죠. 아무래도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고 이게 또 여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의도에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기에 여의도로 가지 못하는 여의도에서 살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이쪽 주변으로 해서 많이 머무르시게 될 겁니다. 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중간중간에 시흥을 거쳐서 또 독산동 이런 쪽을 거쳐서 가지고 많이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향후에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이쪽 일대가 다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격이 상승을 할까라는 거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명약 관화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라는 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죠.
바로 옆에 이 독산캐슬,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있고요. 이 롯데캐슬 골드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그래 높지 않았습니다.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들은 뭐 마포나 이런 쪽은 막 20억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래봤자 뭐 한 14억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갔던 지역이에요. 자,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는 독산 롯데캐슬 골드파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지가 아니고 그냥 이 대단지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닌 이 아파트 단지 하나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일대가 전부 다 이 신축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또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변 환경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 학군 수요도 좋아질 것이고 직장인들이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살기 위해서 많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전체 일대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그러면 좋아, 투자처가 괜찮은데 과연 그러면 1억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 라고 반문해 보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있습니다. 자, 어디냐? 제가 한번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시흥동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시흥 1동 모아타운이고요. 864번지 1원이라고 합니다. 요 시흥 모아타운 일대가 지금 현재 이들 중에서 여기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 2, 3, 4구역, 1에서 4구역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우리가 모아타운이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80% 이상이 되어야지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조합 설립이 되죠. 이 설립이 되는데 조합이 설립되면 그냥 이 구역은 가는 구역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확실한 지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80% 이상을 그러면 취득하기가 쉬우냐, 동의서를 진구하기가 쉬우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75%도 어려워서 재개발이 간이 많이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5%를 대가지고 80%를 만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1에서 4구역인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81%를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좌설립인가 신청을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은 어떠냐? 1, 2,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5% 정도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5% 정도만 더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언제 동의서를 걷기 시작했느냐? 10월 중순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2개월 만에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동의서가 진구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만약에 1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저라면 여기를 무조건 투자를 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기를 꼭 한번 임장을 한번 가셔가지고 이 현장 일대가 얼마나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쪽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일대에 가시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모아타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나면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다물권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만약에 매매를 해서 사시게 되면 취득을 하시게 되면 다물권자의 승계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구역에 여기 시흥동 모아타운에 만약에 투자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현장에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현장 살펴보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시면 이쪽을 꼭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렸죠.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저한테 물어보시고 검토를 받으시고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만약에 여기를 한번 투자를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다시 연락 주셔서 정확하게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 시흥동 금천구 일대가 시흥동 일대가 만약에 이 재개발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광명보다 아무래도 서울이죠.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치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고 또한 시흥 주변에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고 위쪽에 또 여의도로 들어가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는 이런 핵심적인 지역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시흥역이 있는데요. 한 500m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죠.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역세권 지역에 약 한 2,000세대 정도, 2,000세대 조금 안 되지만 2,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이런 대단지가 있다. 자, 거기에다가 주변에 후보지로 선정돼 있는 신속통합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에는 꼭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한 1억 원의 정도 자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꼭 시흥동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 검토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하시고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하고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제가 드렸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오늘 방송 들었는 거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좀 더 궁금하다 하시면 주말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꼭 한번 좋은 정보를 더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찌 보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1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소액이 됐는데 그래서 또 어느 지역에 투자해봐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지역적인 조언 드렸으니까 가셔서 임장 꼭 해보시고 물건 투자하시기 전에는 다시 한번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뒷번호 3819번 쓰시는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광명의 하안주공 12단지와 신대방 우성아파트 이렇게 두 개 단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고민 중인데 두 개 단지 중 어떤 단지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콕 집어서 두 아파트에 대한 문의를 주셨어요. 이번에는 광명에 하나 그리고 신대방 서울에 하나 보셨는데 어디가 좀 더 좋을까요, 소장님? 네, 답변을 드리기에 굉장히 좀 간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시청자분께서 물어보신 곳이 한주공 12단지와 서울에 있는 신대방 우성 아파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반문을 해서 여쭤보면 과연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른다고 했을 때 광명이 더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 서울이 더 많이 오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서울이 많이 오른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에 따르면 당연히 서울이 많이 오른다라는 걸 체감적으로, 느낌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 투자할지는 정해졌는데요. 시청자분께서 보셨는 지역이 아무래도 하안이고 하안주공이고 또 신대방 우성이다 보니까 이쪽 일대에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일대가 직장이거나 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군데 중에 어느 것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라면 향후에 절대적으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하안주공이 나쁘다는 게 하안주공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게 분명히 보여집니다만 둘간을 만약에 자금이 되는데 둘간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신대방 우성을 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하안주공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하안주공도 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대상지 아파트입니다. 쭉 보시다시피 여기 다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재건축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조금 축소를 다시 해가지고 살펴볼게요. 여기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좀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바꿔보면 여기에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 하안주공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고요. 자, 신대방 우성 아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신대방 우성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대방 우성 2차가 아니고 1차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신대방 우성 1차를 보셨을 때 여기에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가 있죠. 하안주공은 여기 밑쪽에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하실 때 둘간에 만약에 비교를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신대방 우성을 아파트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 쪽에 거주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안산선이 지나가는데 그 신안산선이 밑에 시흥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여기 신대방 우성 아파트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쪽에 신대방 우성 아파트와 한 200m 거리 상간에 여기에 역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역사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역세권의 아파트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 이 지역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신대방 우성 아파트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위쪽에 신풍역까지 갔어야 됩니다. 굉장히 좀 거리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바로 앞에 눈앞에 발 앞에 코앞에 바로 역사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하철 안전구장을 타고 신풍역에 가서 강남으로 들어가면 된다. 아니면 여의도로 쭉 들어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대방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예안을 통과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정밀이죠.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정밀 안전진단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신대방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장점이냐? 세대수는 약 한 1300세대, 1500세대 조금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다른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 사업성이죠.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큽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실 때는 꼭 용적률 중요하긴 합니다만 용적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대지 지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대지 지분이 서울의 일반적인 우리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있죠. 재건축이 되었는 아파트들, 되었는 아파트의 평균 대지 지분을 보면 평균 이 지분이죠. 이 지분을 보면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된 아파트의 평균 대지 지분이 한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보통 보면요. 한 12평에서 12평 반 정도 됩니다. 12평 반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12평에서 12평 반 정도 되는 이상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내가 한 아파트, 내가 갖고 있는 집이 12평 정도라고 하면, 땅이 12평 정도라고 하면 그 남는 부분들이 있어야 이 남는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었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걸 사업비에 충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재건축이 잘 진행될 수가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남는 게 없는데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대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균 대지 지분이 제가 12평에서 12평 반 정도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12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그러면 신대방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 약 한 17평 반 정도 됩니다. 17.5평.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차이가 한 5평 정도 나는 거예요. 5평 정도 나는데 이 5평에다가 1300세대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빨리 재개발을 하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보라매 공원 인근이죠. 조금 축소를 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가 이 보라매 학군이라고 해서 여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 일대가 향후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위쪽에 우리 신길 뉴타운 있죠. 신길 뉴타운이 있는데 그 바로 위쪽에 보면 여기에 이 지역들이 전부 지금 현재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 여기 일대 뭐 장미마을, 고추마을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여기 보시면 모아타운에서 또 재개발이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이만큼의 지역이 다 신축 아파트들로 거듭날 지역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위에 여의도고 이 신안산선이 지나게 되고 신안산이 지나면서 바로 앞에 역세권을 끼고 있는 이 신대방 우성 아파트가 향후에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냥 바라보시니까 알겠죠.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노량진의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가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만 보더라도 3배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하안주공 물론 좋은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서울로 들어오시고요. 서울로 들어오시되 앞으로 향후에 입지가 굉장히 변할 수 있는 이렇게 큰 아파트 대단지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가장 수익이 높은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자금이 되신다고 그러면 저는 신대방 우성에다가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장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신대방 우성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단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아파트 비교해드리고 단호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서울의 신대방 우성 아파트 1차 아파트 손 들어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투자 계획 빠르게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양승국 소장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그 성남시 수정구에 네,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 84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지금 그 입주 2개월 차라서 물량이 좀 많아서 네, 제가 그 전세를 놓거나 매도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데 네.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와 그리고 전망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성남 수정구의 산성역자의 푸르지오 아파트 84제곱미터 말씀 주셨고 이제 입주 막 시작한 아파트여서 그럼 지금은 공실 상태로 두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셨을까요? 그 입주권을 구입했습니다. 아, 입주권을 매수를 하셨고 그래서 실거주보다는 우선은 투자 목적이 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운영하면 좋을지 언제 매도 시기를 잡으면 좋을지 향후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좀 어두우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무렇지 않으시죠? 네네. 예, 성남에 투자 잘하셨고요. 네네. 예, 앞으로 향후 전망 밝습니다. 성남은. 아, 자, 단지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저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오를 것만 같았던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죠?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성남이라면 뭐 시청자분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여기는 완전히 바뀌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네. 거의 신도시급으로 거듭나는 곳이라서 향후에 많이 오를 것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 가격이 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금빛 그란매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프로지오까지 지금 몇 세대가 들어왔습니까? 한 10,000세대가 이상 들어왔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요거는 시청자분이 알고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예전같이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만 세대가 들어든 15,000세대가 들어든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성남 같은 지역은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많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화랑되었다가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출도 기존에는 뭐 전세 대출이나 아니면 뭐 집을 구할 때 뭐 특례보금자리나 뭐 해가지고 많이 해줬는데 이제는 대출도 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금리도 많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뭐 단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시청자분은 지금 자금이 많이 쪼들려 가지고 힘든 상황이세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시고요. 여기 산성역 프로지가 지금 현재 한 5,000세대 가까이 되죠. 네, 맞습니다. 예, 5,000세대 가까이 되고 금빛 그랑매종 같은 경우도 약 한 5,000세대 정도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집들이 지금 밑에 보면 또 하늘채 랜더스본도 들어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신흥 3구역, 신흥 1구역, 신흥 수진 1구역 그리고 또 태평 3구역 뭐 등등 이쪽에 위에 또 관리구역 여기 뭐 상대원 3, 상대 2 뭐 등 많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감히 장담을 하는데요. 네. 향후에 이제 이 구역들이 다 완성이 되잖아요. 네. 뭐 한 10년 이내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가격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만큼 많이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은 돈이 또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부동산이건 내가 10년 동안 지킬 수만 있다 그러면 무조건 돈을 버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네. 중간에 이제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남이 물론 많이 버는 지역은 맞습니다만 현재는 이 부동산 시의 이 무게추가 약간 서울로 좀 몰려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에 한번 이런 기회에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이거를 정리를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고요. 네네. 예,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되는 거고 만약 내가 요걸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서울에 좀 더 제대로 된 투자 또 좀 더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재개발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릴게요. 매도를 해서요. 예. 뭐 매도 안 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매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금이 더 모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큰 자금을 굴려가지고 서울에다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더 큰 바퀴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성남에 투자를 했을 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남에 투자를 했을 때 요 정도 눈덩이를 가지고 굴린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한 이 정도로 커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 만약에 내가 똑같은 자금을 들고 여기다가 투자를 해놨다고 하면 똑같은 자금을 들고 투자를 해놨다고 하면 갈수록 더 커지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울기 폭이 달라지는 거죠. 네. 성남에서 이 정도 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이만큼 더 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청자분이라면 한번 내 자금 상황을 고민을 해보고요. 서울로 한번 갈아타는 것도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가져가는 건 좀 별로 안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요, 가져가는 것도 좋은 선택인데요. 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서울로 투자를 했을 경우.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럴 때는 한 번쯤은 뭐 세미나 같은 데를 참석하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네. 아니면 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투자, 조금 더 벌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성남은 굉장히 좋은 지역은 맞습니다. 네네. 굉장히 좋은 지역은 맞고 하지만 향후에 이제 입주 물량들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한 번쯤 여기에서 성남을 투자를 했을 때 좀 벌지 못하고 가는 시간이 좀 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서울로 갈아타셔가지고 좀 더 벌어놔놓고 나중에 다시 성남으로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남 지역적으로는 앞으로 무궁하게 발전한 일만 남아 있겠지만 아직 많은 공급량이 좀 남아 있어서 그 기간이 조금 길 것이다라는 조언 드렸어요. 그 사이에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서울로 이 재개발 지역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조언도 드렸으니까 어떤 게 나에게 좀 도움이 될지 그리고 어떤 게 내 가치관과 조금 더 맞는 투자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도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262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여유자금을 3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용답동 지역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용답동 일대에 이 3억 원으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번에는 성동구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동구 용답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용답동. 예전에 방송에서 이 상담을 제가 몇 번 전화 오셔가지고 말씀드렸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용답동 좋지만 지금의 용답동보다는 다른 곳을 투자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용답동에 투자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에 투자를 했을 때 그 같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다른 지역은 이미 많이 올라버려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지역들은 올라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답동의 가격은 예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용답동이 오히려 싸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용답동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용답동은 성동구에 있습니다. 성동구에 있고 이 바로 앞쪽에 조금 확대를 먼저 축소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바라볼까요? 자, 이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이 있고 서울에 한강이 지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종량천이죠. 종량천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천이 또 하나 지나가고 있고요. 용답 일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서울숲이 있습니다. 서울숲이 있고 이 서울숲 일대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가격이 좋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강과 서울숲을 다 조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다가 여기 성수 전략정비지구, 이 성수동 일대가 요즘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에 아파트 가격이 무게추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중심이 쏠려 있다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용답동 같은 경우에 이 답심리역하고 용답역 이 2호선, 5호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용답동이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5호선이 어디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광화문으로 바로 들어가죠. 광화문. 우리나라의 가장 서울 한양 도심 가장 중심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호선이 지나가고 있다면 서울에서 가장 좋은 노선 중에 하나가 바로 2호선이죠. 2호선 일대에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다 높습니다. 자, 그런 지하철 바로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두 가지 요건 지하철 2호선 두 개의 더블 역세권을 만족을 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계천이 하나 지나가고 있죠. 요 아래쪽에 청계천이 바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위쪽에 용답동 일대를 보면 위에 답신리역 바로 앞에 여기가 청계 리버뷰 자이가 있죠. 리버뷰 자이. 지금 이제 일반 분양을 하죠. 이 리버뷰 자이가 일반 분양을 하는데 30평대 같은 경우에 12억 정도의 12억짜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았었죠. 뭐 5억에서 7억 정도 됐었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분양하는데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일반 분양했는 물량이 나중에 현재 이쪽 일대 시세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더 오르겠죠. 그러면 그 피가 얼마입니까? 피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2호선과 5호선을 지나가고 있고 이 청계뷰를 조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보면 뒤에서 보면 이 아래쪽에 서울숲까지도 조망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용답동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용답동은 바로 이 청계 리버뷰 자이가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요 일대가 될 것입니다. 요 일대가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약간 노후도를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 90% 이상 노후도가 나왔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개발을 진행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단독주택들이었기 때문에 이 단독주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들 재개발을 별로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 어른들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내 집에서 그냥 살고 있다가 그냥 여기서 생을 마감하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하지만 뭡니까? 이 자녀분 세대가 있잖아요. 이 자녀분 세대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파트 정도는 한 채를 받아가지고 나도 거기에서 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설득을 하겠죠. 설득을 해서 여기 일대가 굉장히 재개발 붐이 많이 불었었습니다. 재개발. 어떤 재개발로 이슈가 됐었냐 하면 바로 역세권 재개발로 이슈가 됐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자, 역세권 재개발로 이슈가 되면 왜 이슈가 되냐면 이 역세권 재개발이 재개발 중에서는 사업성이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역세권 재개발을 하라 그랬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운영 기준이 바뀌었죠. 6월 30일자로 이 역세권 재개발의 운영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요 일대가 역세권 재개발로 두 구역이 나눠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역세권 재개발이 좀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운영 기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 운영 기준으로 여기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렇죠. 다른 어떤 형태의 재개발이 되었건 재개발 지역들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역세권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 뭐로 진행을 하느냐? 신속통합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속통합. 지금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죠. 이 신속통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신속통합의 일반적인 재개발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신속통합을 진행을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이 일대가 일단 여기에 우리 청계 리뷰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 될 것이고 내가 여기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금이 한 2억 정도 선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억 정도. 2억 정도 선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억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2억으로 투자를 하고 좋은 분양가가 만약에 자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간단하게 8억이다라고 하면 내 들어가는 자금이 6억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6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일반 분양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12억이래요. 12억이라고 하면 8억이 들어가고 2억이 들어가서 내 자금이 6억이 들어갔는데 추가 분양이 6억이 들어가서 총 8억을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일반 분양하니까 12억이야.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4억이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안전 마진이라는 겁니다. 재개발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4억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풀리면 시장에 이제 주택 시장이 좀 좋아져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 지금 당장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뭐 한 5년, 10년 있어야지 아파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추가 분양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6억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내가 8억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남는 자금이 얼마다? 4억 이상이 남는다. 2억 투자했는데 4억 이상이 남는다. 200분 이상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답동 지금 투자할 때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시청자분께서는 고민 너무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용답동 투자를 하시고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뭐를 주의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신속을 이제 가는데 신속통합 재개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재개발로 간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과연 입주권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 가시면 단독들은 너무 커서 투자하실 자금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빌라를 투자를 하실 텐데 이 빌라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 예전 오래된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축 빌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신축 빌라를 투자를 하실 때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건 제가 여러 차례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예전 방송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명을 다 드리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또 만약에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연락을 주시든지 세미나를 참석하셔야죠. 세미나 참석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굉장히 핫한 지역이고 투자를 해놓으면 돈을 많이 버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세권 재개발 권리 산정 기준일 관련해서는 제가 또 강의 시간에 또 잠깐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꼭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은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임장 활동해보시고 좋은 물건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양승우 소장과 직접 얼굴 마주하고 이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금주 토요일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11시에 제가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주택시장도 궁금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디를 투자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투자하실 마음을 조금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보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분들 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화를 했을 때 조금 대화가 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을 조금 보시고 뭐 미리 선행학습을 좀 하시고 오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셔가지고 뭐 금리가 어떠니 뭐 저떠니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게 투자를 해야 되니 많이 이러면 제가 설득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좀 자료들을 보시고 지금은 이제 재개발에 어디 투자 좀 해야 될 때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오시는 게 서로 더 의사소통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좀 오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 그리고 투자하실 때 절대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많이 벌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시면 무조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강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문자 사연 상담 주시면서 이 재개발 사업 중에 가장 사업성이 좋은 사업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그 운영 기준이 변해서 뭔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어떤 점이 바뀐 건지 그 핵심만 조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그래도 핵심은 좀 짚어드려야죠. 역세권 재개발이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간단하게 한번 살펴드릴게요.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개발 중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았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이 있었는데 왜냐 이게 500m 이내에 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면 그냥 이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냐 하면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았어요. 범위가 1만 제곱 이상이 되면 무조건 1만이 아니고 5천입니다. 5천 제곱 이상이 되면 실행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상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10만이 되건 20만이 되건 그 구역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가지고 역세권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구역이 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워낙 소유자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진행이 굉장히 좀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칼을 좀 빼들었습니다. 빼들어가지고 이걸 범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5천에서 2만까지로 바꿔버렸습니다. 2만까지로. 이게 축소를 굉장히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하기가 좀 만만치 않게 됐다. 이렇게 첫 번째가 이게 바뀌는 부분이고요. 이게 첫 번째 바뀌었고 두 번째가 노후도 기준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노후도가 예전에는 서울시의 노후 불량 주택 별표에 보면 시 조례 별표에 보면 노불량 주택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지으면 30년이지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 외의 걸로 지으면 20년이면 충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30년 이상 되는 애들이 60% 있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노후도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그 역세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신축이 없이 그냥 역세권이 있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역세권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신축의 행위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60% 이상 무조건 만족을 해야 돼라고 해버리면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들이 극히 드물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더 넓게 뭐 사지도 못하고 좁게 해야 되고 그리고 동의여건도 굉장히 좀 바꿔버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실행되기가 쉽지 않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역세권 재개발 한 가지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통합도 있고요. 뭐 모아타운도 있고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다른 신속이나 아니면 모아타운으로 갑니다. 그죠? 모아타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괜찮은 지역들은 어디든 투자하셔도 된다. 꼭 역세권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사업성이
너무 예전처럼 그렇게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재개발로 가는 지역이면 아파트로 바뀌는 지역이고 역 근처에 있다면 역 근처에 대단지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세미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세권 재개발 운영 기준이 바뀐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재개발은 역시나 투자해볼 만한 가치 있는 투자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공부해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양승국 소장과 함께 이런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